다육이 칼슘 영양제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칼슘 영양제 제대로 써야 효과 봅니다. 우리가 알았던 칼슘 영양제의 진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춘자빠입니다. 오늘은 칼슘 영양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식물 영양제 편에서 칼슘에 관한 이야기는 별도의 영상을 올려드리기로 하였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칼슘은 식물의 내병성을 증가시킵니다. 즉, 병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는 것이죠. 유기질, 무기질 비료나 식물 영양제는 식물의 성장을 촉진시킵니다. 식물이 성장하면서 세포의 수가 늘어나고 커지는 반면 세포의 조직은 약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약해진 세포를 칼슘이 단단하게 보강을 해주는 것입니다. 약해진 세포 사이로 침투하는 세균을 막아 병에 대한 저항성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렇듯 칼슘은 식물을 튼튼하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식물에게 아무리 좋은 칼슘이라도 칼슘 스스로는 식물의 세포 사이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식물의 세포 사이로 칼슘을 데려다 주는 조력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조력자의 역할을 바로 붕소가 하는데요. 붕소는 식물의 영양소 이동뿐만 아니라 열매의 크기와 새순의 성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칼슘이 식물에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칼슘만 물에 타서 식물에게 주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상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칼슘 영양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슘 영양제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앞서 만들었던 식물 영양제와 칼슘만 혼합하면 되는데요. 식물 영양제가 없을 경우엔 그냥 붕산비료와 혼합하시면 됩니다. 칼슘 영양제의 재료는 칼슘이 필요하겠죠. 식물 영양제 또는 붕산비료가 필요하고요. 칼슘은 종류가 다양한데요. 식품용이나 공업용, 제설용 등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값비싼 식품용 칼슘을 쓰실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붕산비료와 붕사비료를 혼동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붕사비료는 흙에 직접 뿌려 식물이 뿌리로 붕소 성분을 흡수하며, 붕사비료는 불순물이 많고 붕소의 함량이 적습니다. 반면 붕산비료는 불순물이 적고 붕소의 함량이 높아 식물이 붕소 성분을 흡수하기 용이하므로 연면살포에 많이 쓰입니다. 자, 이제 칼슘 영양제를 만들어 볼 텐데요. 붕산비료가 아주 미량만 들어가기 때문에 붕산비료 수용액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ml 생수병에 붕산비료 5g을 넣고 물을 가득 채워 붕산비료를 잘 녹여줍니다. 이 500ml 생수병 하나의 붕산비료 수용액이면 250리터의 물에 희석해서 쓸 수가 있는 양입니다. 그럼 물 2리터 기준의 칼슘 영양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물 2리터에 염화칼슘 8g을 넣습니다. 붕산비료 수용액 4g 또는 식물 영양제 수용액 4g을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완성입니다. 간단하고 쉽죠. 하지만 효과는 정말 좋습니다. 이제 칼슘 영양제를 다육이에게 뿌려줄 텐데요. 다육이의 입장 뒷면에 골고루 분무해 줍니다. 식물의 기공은 입장의 뒷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입장의 뒷면에 분무를 해주는 것입니다. 식물에게 영양제를 분무할 때는 기공이 팽창해 있는 낮 시간을 피해 저녁 시간에 분무를 해주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칼슘은 한 번 살포 후 5일 이내에 식물의 칼슘 필요량의 40%가 흡수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칼슘 영양제는 7일에서 10일 주기로 3회 정도 살포해야 그 효과를 최대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칼슘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 여러분도 적절한 칼슘 영양제 사용으로 건강하고 튼튼한 다육이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죠.